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의 부치맨입니다. 어느 때보다 좀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화사하네요. 역시 아저씨들하고 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자, 오늘은 보살남의 번외편으로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의 자랑 보험 청구 요원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치과의사의 요양급여비용청구팀의 팀장 송정필입니다. 팀이 만들어지고 초반에 입사하여 20년 넘게 보험 청구의 외길을 걷고 있고 산정 지침에 준하여 최대한 정확하면서요 손해보지 않는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요양급여비용청구요원 비주얼을 맡고 있는 9년, 8년차 MZ세대 이서빈입니다. MZ세대에 맞게 새로운 산정 지침을 빠르게 습득하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소통하여 적극적인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들으니까 20년 외길이랑 비주얼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데 비주얼이란 말 하면서 더 버벅거리는 거 아시죠? 네, 약간 사람이 네. 거짓말하면 그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생각해보면 네요. 네, 유튜브 출연이 이렇게 많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용기 내서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험 청구 요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소속으로 기본적으로 매달 치과에 방문해서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원장님이나 직원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환경상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진료에만 집중하셔서 채팅이나 청구에 소홀하다거나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청구가 힘든 경우 또 직접 청구 후에 많은 삭감이 있거나 현지 실사 후에 사후 처리가 복잡해서 어려운 경우 저희 요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원장님들은 이런 청구에 대해서 아직 또 거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이제 젊은 원장님들이야 관심도 많고 하니까 또 프로그램 내에도 다 많이 맞아요.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직원들은 또 많이 아는데 좀 나이 든 직원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치과에서도 청구 요원분들이 와서 하는 데도 많았고 또 요즘 직원들 갑자기 데스크에서 갑자기 일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청구 요원들이 많이 와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한 얼마나 많은 치과가 이걸 이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부산 회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2군데 정도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회원의 한 10% 정도 좀 넘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산만 한정되어 있다가 지금 인근에 양산이라든지 함안, 경남, 요즘 제주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청구 요원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40여 개면 제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많아야 한 20군데, 30군데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죄송해요. 근데 제주도까지 가신다고요? 네네. 그 비행기 표값이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비행기 표값은 대주시나요? 원장님께서 숙소랑 네, 비행기 표값까지 대준다고요? 네. 상식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 그만큼 원장님들이 해보니까 좋구나 하니까 계속 하시는 거겠죠, 네네, 그죠? 맞아요. 네. 경남, 제주 이렇게까지 가시는 거 보면 타 지부에는 없나요? 없으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또 여러 군데 가신다 그러니까 부치에는 청구 요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타 지부에도 청구 요원들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고요. 소속이 이제 취업 소속이냐, 지부 소속이냐에 따라 좀 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개별로 협회랑 또는 취업이랑 이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팀으로 움직이는 거는 저희 부산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팀장님의 덕입니까? 예, 정신적 지주로서 제가 열심히.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저희들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부산 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한 100명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그럼 여기 대한 것도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나 보죠? 자격증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자격증이 생기기 전부터 일을 활동을 해왔기 했으니까. 때문에 자격증은 없고요. 자격증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음. 있고요. 지금 현재 청구 요원은 1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또 신입을 뽑아서 또 인재 양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엄격하게 네. 차출하는 건가요? 네, 시험을 치어야 됩니다. 아, 시험을 쳐야 되는군요. 1, 2등 아, 하셔야 1, 2등 됩니다. 하셔야 되는군요. 네. 몇 등 하셨어요? 2등이. 네. 많은 회원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험 청구 대행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단 그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안내가 나가고요. 대행 신청 서류 작성 후에 담당자가 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치과랑 협의해서 이제 대행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일단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알아서 어레인지 해주겠네요. 그죠? 네네네. 네. 어쨌든 실제로 이게 청구 대행을 하기 전이랑 후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청구되는 금액이 놓치고 있던 게 많이 늘었다거나 뭐 그래야지 계속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렇게 실제로 많이 향상된 케이스를 티 안 나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티 좀 내고 싶은데. 아, 티 내셔도 됩니다. 티 내셔도 네, 됩니다. 보통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대행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6개월만 딱 대행을 하신다는 치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만 딱 하고 이제 데스크 선생님이 할 거다. 그래서 약간 좀 잘 봐달라 해서 갔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차트 리딩을 하다 보면 원장님 진료 흐름이라든지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걸 보니까 조금 보험 컨설팅이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해드렸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또 제 말을 들으시고 또 보험 진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청구 금액이 한 400 정도 올랐거든요. 꾸준히. 그래서 6개월 되던 해 원장님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드렸는데 아니요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이게 당연히 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닐 테고 수수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어쨌든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는 수수료 대비 뭔가 청구 금액 상승분이 더 크다거나 뭐 그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럼 어쨌든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는 그 청구 금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청구 금액의 1.8%, 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는 3.6%로 하고 있고요. 불법 청구에서는 하지 않는 재심사건이나 누락, 한수건 등 사후 처리에 관련한 청구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오히려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비 처리도 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대략 청구 금액 대비 한 3% 정도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청구한다면 한 30만 원 정도 네네. 된다 보면 되겠네요. 또 뭐 어쨌든 수수료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도 끊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비용 처리도 되니까 실제로 소요되는 아마 비용은 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청구 누락분도 없고 컨설팅도 좀 해주시고 네. 뭐 재심 환수권에 대한 사후 처리까지 해준다 생각하면 원장님 성향에 따라서는 청구 요원한테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럼 일반 치과에서 많이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팁으로 주실 만한 뭐 청구 패키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좀 많은 게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비급여 진료를 하실 때 급여 진료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급여 진료를 하고 끝나면 보험 총각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비급여 때 뭐 파이널 세팅 했날 뭐 다른 부위에 뭐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급여와 급여가 하루에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신입이 한 명 들어왔는데 15년차 임상 경력이 있고 직접 치과에서 보험 청구했던 신입인데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래 힘드니라고 물어보니까 팀장님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저는 정신적 치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실장님이라든지 진료실에서는 이제 보면은 진료를 받았는지 오늘 파이널 세팅을 했는지 오늘 진료가 무엇인지 넥스트 진료가 무엇인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청구 요원들 눈에서 볼 때는 치주 치료 어디까지 했지?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기억 조정 안 될까? 이런 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료실
눈을 보다가 갑자기 청구요원 눈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막 울었던 그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 급여를 하실 때 비급여까지 같이 이제 병행해서 보면서 넓은 시야로 좀 청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힘드시면 저희 청구팀을 찾아주세요. 그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치관 확장술이에요. 그 크라운 린스링인데 신경치료 할 때라든지 그 치경부 마모 있을 때 약간 잇몸 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때 잇몸 좀 잘라주는 경우를 많이 하는데 요즘 거의 삭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가가 좀 낮아지고 치아 당이에요. 그래서 3-4개 치아를 하면 수가가 좀 괜찮습니다. 좀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치관 확장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비급여 진료할 때 급여 진료를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진짜 청구 금액을 늘리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기는 원장님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느냐 안 쓰냐만 그것만 좀 차이가 있어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치관 확장술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다음에 보살남 제3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보험 청구 요원이 아닌 개인이 뭐 불법으로 청구 대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잠깐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면이 다를까요? 혹시 그 치과의사 협회 소속이 아닌 분한테 대행 업무를 맡기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불법 대행을 하던 기간에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일단 산정 지침도 잘못 적용하고 계셨고 심사 결과를 보고도 재심을 한 건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청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제일 놀랐던 게 청구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 의료급여 1종 상하 급여 트레이니를 진행하셨는데 청구를 아예 안 하셨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벌써 5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누락 청구가 불가능했거든요. 이렇게 사후 관리가 안 되는데 대행 수수료가 저희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에 제가 또 한번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차이는 일단 그 요원의 자질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전문적인 교육을 좀 안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구를 하고 안 하고 못 하고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차트를 다 보고 청구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누락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또 재심 들어온 거는 뭐 원장님도 관심 없으시면 들어온 줄도 모르니까 네네. 또 안 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거고 아마 그런 식으로 허술한 편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수수료가 2배 가량 높다. 그럼 그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마케팅 업체나 아마 이런 걸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구 대행을 하고 계신 원장님 계시면 그분이 협회 소속인지 아닌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치과에서 저희 치과도 그렇고요. 많은 치과에서 보험 청구를 요즘 실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실장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많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요즘 젊은 원장님들도 청구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도 굳이 청구 요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대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부치매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행 청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만족스럽냐 불만사항 없냐 물어보고 하거든요. 간혹.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몇 가지로. 네. 첫 번째는 인원 교체가 없다는 게 참 좋은 장점으로 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담당하고 있던 실장이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했다. 그 보통 데 사고는 그 사람이 퇴사하고 나서 일어나거든요. 6개월 전거, 1년 전거 데이터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장은 퇴사하고 없고 문제는 처리해야 되고 이런 난감함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청구 요원들은 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못 간다면 다른 요원이 체인지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없이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험 청구를 할 때 작성자가 저희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치과 경영에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매달 우리 비슷한 시기에 만약 10일이면 10일, 20일, 20일 전후로 다 가기 때문에 매달 보험 청구를 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돈이 입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구 금액이 딱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 똑같기 때문에 매달 똑같은 날짜에 돈이 입금이 되니까 이제 경영에 예산 찾기가 좀 편하다라고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새로운 지침이라든지 심사 경향, 심평원의 분위기. 왜 예전에 삭감 안 되는데 요즘 뭐 삭감 된다고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들을 저희들 말씀해 드리니까 그게 참 좋다라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예. 알기 어려워요. 예, 그 저희들은 또 팀이다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여기 사무국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름 동안 있었던 치과의 문제점, 또 산정 지침, 갑자기 삭감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는군요.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다른 치과에 적용할 수도 있게 네. 하고요. 원장님한테도 원장님 요즘 분위기가 이래요라고 네. 말씀드리니까 아 그래 알겠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방법도 네, 제시하고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보면은 심평원에서 자유증금을 통해서 각 치과별로 특정 시술에 대한 거를 갖다가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자료 요청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님께서 좀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 요원들은 보면은 차트 보고 청구 내역 보고 방사선 보고 순환 내역 보고 이렇게 다 해서 비교해서 문제되지 않게끔 이제 도와드리면서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계산서 대행 청구를 하신 분들은 구세청에서 통해서 의무적으로 전자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경비 처리도 좀 되니까 더 좋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행 기간이 우리가 지금 142군데를 했잖아요. 여기서 데이터가 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제가 하는 뭐 A치과, B치과 비교해갖고 나는 A치과에 뭐 좀 적다 하면 원장님한테 이제 보험 컨설팅 하면서 원장님 요즘 여기 되세요. 네, 이거 좀 네. 차팅 좀 해주세요. 네, 네. 진료를 하시고 네. 차팅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권으로 보험 컨설팅 아니 뭐 이런 하면서 잔소리야 있어요. 뭐 땡큐죠. 네. 저희가 뭐 늘 감사하죠. 이런 잔소리야 많이 해주시면. 네, 그 대행 안 해본 원장님들은 저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말로 지금 혼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대행을 해보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네요. 네. 네네. 그 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뭐 유관 단체 뭐 심평원이겠죠. 이런 데서 이제 뭐 심사나 뭐 현지 조사나 뭐 현지 확인이나 이런 거 나오면 엄청 당혹스럽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청구 요원들이 나와서 뭐 대비랑 보완 작업 해주신다고 그래 들었는데 그죠? 네,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대행 청구를 한다고 해서 신사를 안 나온다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료의 흐름상 데이터상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들은 대행을 맡기시게 되면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하면 매달 수정 사항이라든지 진료 내역을 보고 원장님이 실제 진료 내역과 청구 내역과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매달 차팅과 진료 내역이 일치하게끔 만들어 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공단에서 언제든지 시사 나와도 별 문제 없게끔 이제 되어 있고요. 간혹 이제 상황에 따라서 치과에 방문한 공단이라든지 심평원 직원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것도 간혹 있어요. 네. 네, 저는 보건복지부 시사팀도 만나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슴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니 뭐 당장 저희 치과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저희 치과도 나름 스스로 저희끼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치과랑 비교해 본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 그냥 저희끼리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놓치고 있는 것도 꽤 많을 것 같고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조만간에 아마 저희 치과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는 거는 아마 다른 회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드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어쨌든 청구 요원에 대한 홍보의 시간이기도 한데 실제로도 회원분들에게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각각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원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좋아하시네요. 네. 네.
네, 저는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심사결과 통보서를 꼭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 원장님께서는 청구 금액이 입금만 되면 청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고 실제 심사결과 통보서를 잘 안 보세요. 그다음에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면은 삭감된 내용도 있고 또 환자 환급금도 있거든요. 삭감 금액이 크면은 환자한테도 돈을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해서 원장님 통장에서 환자 돈을 돌려주라는 환급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10분만 투자하셔서 심사결과 통보서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도 확인 안 해봐서 그런데요. 네. 심사 결과 통보서는 우편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보험 청구를 하면 아, 그래요? 인터넷으로 오고요. 네. 자료 요청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로 옵니다. 아, 예, 아, 어떤 그러면- 환자가 좀 특별한 치료를 했다. 네. 그러면 우편물로 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예,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아, 완전히 이거 그 제가 같이 당장 일하는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사결과 심사서 통보서는 확인해 여기를 주세요. 와주세요. 네. 그래서 EDI로 인터넷으로 하는 치과는 심사결과 통보서도 인터넷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편물로 꼭 확인해 줍사 하는 겁니다. 요즘은 신병공단에서는 그 우편물로 자료 요청권이 들어오거든요. A 환자 거 진료기록부 방사선 수납대장을 뭐 보내달라 이런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공단에서 오는 우편물은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광역시 치과의사의 보험 청구 밴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원장님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궁금한 부분들 뭐 문의하신 거 저희가 이제 알맞은 답변을 찾기 위해서 신병원이나 공단에 확인하고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오늘 가입하셔도 이제 이전 게시물 모두 확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이나 또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치과 건강을 알아가는 소중한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해당 영상의 아랫부분에 주소를 이용하시거나 부치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면 가입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험밴드를 홍보하려고 네. 이제 보살남이라는 코너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네. 보험밴드를 살려주는 남자 해서 네. 이제 보살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보험밴드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보험밴드에 들어가 보니까 네. 진짜 그 질문들이 다 임상에서 실제로 겪은 일들이고 네. 그 답들도 진짜 꼼꼼하게 다 써놨더라고요. 예, 그거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는 원장님들 계시면 더보기 요 밑에 더보기 칸에다 주소 다시 한번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그 밴드에 가입하시고 거기 틈날 때마다 읽으시면 아마 보험 지식이 아마 엄청 빨리 느실걸요. 네. 또 아직 하나 남았죠? 네, 하나 남았습니다. 네. 찾아가는 보험 서비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부치 회원이시라면은 소정의 이용료를 통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세요.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치과에서 궁금한 사항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만 저희가 차트를 볼 수가 없어서 대행 청구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험 서비스 이거 네. 뭐 신청하면 네. 뭐 한 분이 오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치과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율해서 한 2시간 정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저희들 대행을 해야지만 차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볼 수가 없고 아. 저희들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궁금한 사항을 메모 남겨주시면 뭐 심사 결과 통보서 궁금하다. 또는 삭감 내역이 알고 싶다. 또는 산정 지침 궁금하다. 그 몇 가지 나열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해드립니다. 시간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거예요. 이 소정의 이용료가 어떻게 되나요? 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가요? 네. 10만 원이면 뭐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너무 오히려 싸네요. 네. 우리는 부치 행운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미모는 팀장님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비용이다. 기억이 담당이세요. 알겠습니다. 뭐 회원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실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강역이 갑자기 마무리하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저도 몰랐던 내용이 많아서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